집을 사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돈을 빌린 다음에 어, 월세 같은 데 사람 대신 어.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자. 10억 빌리겠지. 그렇게 확실한 투자는. 우린 로미 로남? 로아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응, 연애를 포기한다, 응, 결혼을 포기한다, 응, 다 포기한다. 응.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야.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하냐, 빚내서 결혼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결혼할 때 10원도 없다. 모아놓은 돈 한 500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 우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극복해 갔던 그렇지. 진짜 이야기, 진짜 경험,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찐 조언을 우리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왜 결혼을 할 때 돈이 없어? 그럼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 결혼해? 그건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나도 대출 이꼴 빚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엄청 심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은찬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는 이제 대출은 짱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엄마는 대출은 최악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었잖아. 완전 극과 극이었다. 그렇지, 극과 극이었던 거야. 근데 아빠는 대출은 짱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빠는 모아놓은 돈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걸 보고 레버리지라고 하거든. 아빠가 원래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대출을 2,0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아빠가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이 있잖아. 그치. 그럼 아빠는 3,0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뭔가를 불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엄마는 있는 돈 1,000만 원 갖고만 해야지, 2,000만 원 빌려 갖고 하면 이자도 내야 되고, 그거 만약에 만약에 이거 막 투자해서 실패하면 우리 막 길바닥에 내앉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맞아. 그래서 빌려서 하는 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거야. 빚내다가 폐가 망신한다. 빚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느니 차라리 엄마는 월세를 계속 살자 라는 얘기를 했었고, 모아지면 그때 우리 집 사도 늦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고, 아빠는 그러다가 아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은찬이 생각에. 은찬이 어렸을 때 엄마는 저렇게, 우리가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집에 월세를 살자고 했어. 엄마는. 근데 아빠는 어떤 선택을 엄마한테 제안했을 것 같아? 네 생각에. 집을 사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돈을 빌린 다음에 어, 월세 같은 데 사람 대신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자. 그렇지. 맞아. 아빠는 그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우리 집, 좋은 집 살자가 아니라 똑같이 월세를 살기는 하되, 빌린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면 걔가 돈이 불어나면 우리 집을 진짜로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둘이 같은데 한 게 다른 점은, 엄마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아빠는 빌려온다면 그걸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먼저 투자를 하자는 거고, 엄마는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하자고 한 거지. 결혼하기 전에는 응, 엄마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응, 아빠는 대출을 받아도 좋다. 응. 라는 극과 극의 상황이었는데, 맞아. 둘이 좀 다른 점이 있었어. 응. 둘 다 아빠는 대출을 받고 엄마는 대출을 안 받지만 응. 둘 다 전세나 이런 걸 내서 살자는 생각이 있었어. 그치. 근데 아빠는 대출을 받아서 응.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불리자, 응. 이 말을 했었던 거야. 그치. 하나가 추가가 된 거지, 그렇게.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이 달랐었어.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은찬이 입장에서는 뭐 누나 형들이지, 이제 그치. 20대 후반 정도 되는 누나 형들도 엄마 아빠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할 거야. 그 사람들도,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엄마 아빠의 사례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줘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덜컥 내가 버는 돈이,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덜컥 5,000만 원을 빌리재. 그럼 무섭지 않아? 그치, 무서울 수 있지. 나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 저거를 내가 못 갚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빚이네. 그게 고스란히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냥 아빠도 충분히 이해는 해.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결혼하고 어.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괜찮아, 말해줬잖아. 뭐라 그랬어 아빠가?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신혼여행에서 물어봤나? 아니야, 갔다 와서. 아, 갔다 와서? 오자마자? 그치. 무섭지. 잘못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무슨 빚이 엄청 많은데 그걸 갚아야 되니까 나한테 대출 얼마나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줄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렸어 나는. 근데 아빠는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아빠가 혼자 그 회사를 다닐 때는 대출이 많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아빠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을 줄 수가 없어. 대출. 대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대출을 받아서 이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 100% 성공이란 건 없으니까.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우린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그래서 아빠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엄마는 당황스러웠던 거지. 너무 당황스러웠지.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가. 내가 그 돈을 모으면 그 집이 또 더 많이 상승을 할 거고, 그럼 그때 가면 또 못 살 거니까 미리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였는데 사실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엄마가 말했던 거를 조금만 보태자면, 이 집이 지금 2억짜리 집이 있어. 2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아빠가 1억 8천 대출을 받으면 이 집을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패스했어. 5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빠가 1억을 모았다? 근데 그때 되면 이 집이 또 3억이 되어 있어. 그러면 똑같이. 또 못 사. 그럼 또 아빠가 또 5년 동안 열심히 또 2억을 모았어. 총 3억을 모았는데 그때 되면 이 집은 또 7억이 되어 있어. 그러면 아빠는 영영 이 집을 살 수 없다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 5천만 원, 우리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도 많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기도 해. 그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근데 그 5천만 원의 이자보다 이 아파트라는 이 어떤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 기울기가, 너 기울기 배웠지? 1차 함수. 그 기울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아빠는 투자를 선택한 거야. 당연히 근데 여기에서도 떨어질 만한 아파트를 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아빠 그래도 밤새도록 공부하고 아파트도 많이 가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자고 했지만 엄마는 그게 불안했던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맞아. 근데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환경이 달랐거든. 엄마는 이제 공무원 집안에서, 외할아버지도 공무원이었고 엄마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위험하다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야. 보수적이었지. 근데 이제 아빠는 광주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쓰는 걸 많이 봤어. 광주 그때는 아빠가 막 연 20% 대출, 연 15% 이런 것도 막 땡겨서 썼거든. 그러니까 사치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때는 왜냐면 그때 예금 금리가 10%가 넘었잖아. 예금 금리가 막 10몇 프로 이랬으니까 대출 금리는 그것보다 비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비쌀 때였어 그때는. 근데 그런 대출도 막 아빠가 땡겨서 쓰고 사업을 해서 번 돈이 그거보다 많으면 대출보다 많으니까 회사가 커가는 걸 보는 거야. 아빠가 1억을 빌렸는데 이자로 1년에 2천만 원을 내. 근데 그 1억을 빌려서 3억을 버네? 뭐지 이거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무대가 대출 좋은 거네 아빠. 그러면 대출을 더 받아. 왜 1억만 받아? 막 이런 거야. 아빠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출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굳이 꼭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내가 필요하면 활용하면 좋은 거다라고 아빠는 그런 인식이. 그럼 1억을 빌려서
2천을 이자로 냈어. 응. 3억을 벌었어. 어. 그러면 1억을 빌려서 어. 1억 8천을 얻은 값이네. 그치. 그렇지. 그 이익이 아빠한테 생긴 거야. 그만큼 많이. 이자 2천만 원이고 1억 8천을 더 번 거야. 그러면 너 1억 빌릴 거야? 10억 빌릴 거야? 10억 빌리겠지. 그렇게 어. 확실한 투자나.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확실한 투자라면. 근데 확실한 건 없잖아. 확실한 건 없지. 하지만 확률이 높은 투자라면. 근데 그거 배팅해볼 수 있다. 베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랑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날 그렇게 얘기했나 봐, 아빠가. 아빠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아빠가 뭐라 그랬다고? 대출 얼마까지? 얼마 있니? 얼마가 대출되니? 어. 너 공무원이니까 대출 많이 되지 않니? 이렇게 어. 물어봤나 봐, 아빠가. 맞아. 근데 엄마는 그게 충격적이었나 봐, 그 당시. 기억이 많이 남았나 봐. 기억이 많이 남았지.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해야겠다. 이 남자가 정체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